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고양이가 실내 생활을 하면서 고양이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위험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인덕션으로 인해 화재가 생길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캣타워의 밑 역시 위험한데요. 대개는 캣타워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혹은 관절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실내 생활에서 고양이를 위협하는 것들이란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고양이가 실내 생활을 하면서 혹시라도 고양이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위험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좁디 좁은 실내 집안에서요, 고양이에게 위협할 만한 게 어딨냐고 느끼시겠지만은요, 그건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 평가했을 때 얘기고요. 고양이의 눈높이에서 보면은요, 실제로 많은 것들이 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데요. 우선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인덕션으로 인해 화재가 생길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해마다 생각보다 많은 고양이에 의한 인덕션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는 인덕션 전기레인지의 스위치가요, 정전식 스위치, 즉 우리가 사용하는 터치식 핸드폰과 같은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정전식 스위치는요, 우리 손가락에 흐르는 미세한 전류를 감지해서 켜지는 방식으로 손 이외의 물건으로는 작동을 하지 않아 오작동을 막을 수 있어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문제는요, 고양이의 발바닥에도 역시 똑같은 미세 전류가 흐르고 있어서 이 스위치를 밟는다면요, 인덕션이 켜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집에서는요, 인덕션 전기레인지를 사용하신다면요, 반드시 인덕션에 실리콘 커버를 사용하시거나 보호 매트, 덮개 등으로 덮어 놓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고양이에게 인덕션 레인지 끄는 법을 가르칠 수 없다면요,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만 하는 거겠죠. 또 고양이가 혼자 놀 수 있는 장난감 중에요, 캣타워에 매달아 자동으로 흔들어주는 끈 형태의 장난감이나 아니면 버티컬 블라인드의 줄 역시 고양이들에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직 형태로 높은 곳에 매달아 자동으로 끈에 사냥물을 매달아 흔들어주는 장난감은요, 혹시라도 고양이가 혼자서 놀다가요, 팔에 감기거나 목에 감긴다면요, 굉장히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 힘이 가해진다면 끈이 자동으로 풀리는 이런 기능이 있는 장난감을 반드시 사용하시고요. 버티컬 블라인드의 줄 역시 같은 이유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줄을 짧게 묶어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캣타워의 밑 역시 위험한데요. 해마다 저희 병원에만 해도요, 여러 건의 고양이 골절 사고를 겪는데요. 대개는 캣타워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혹은 관절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아니, 3층 정도의 높이에서 뛰어도요, 사뿐하게 착지가 가능한 운동 능력을 가진 고양이가 겨우 1m 남짓한 캣타워에서 다리가 부러지다니 이게 웬 말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의 고양이는요, 너무 비만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캣타워 밑이 너무 미끄럽다는 겁니다. 캣타워 밑이 거실 바닥이라면요, 뛰어내리는 순간에 너무 미끄러워서 미끄러지면서 착지 불량으로 이런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캣타워 밑에는요, 반드시 꼭 작은 카펫을 설치해 주시고요. 그래야 발톱을 사용할 수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뛰어내리거나 뛰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뚱냥이들의 관절 부여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는요, 1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발 고양이가 자주 뛰어오르고 뛰어내리는 곳에는요, 작은 카펫이나 발매트라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 어린, 호기심이 많은 또 작은 고양이를 키우신다면요, 욕조의 물은 항상 빼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대부분 욕조의 물을 받아놓고 외출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요, 호기심이 많은 어린 고양이가 욕조에 올라갔다가 욕조물에 빠지고 미끄러운 욕조에서 나오지 못하고 익사하는 사고는요,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종종 들리는 사고에 들어갑니다. 일본은요, 욕조에 물을 담아놓고 여러 사람이 사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이런 사고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끔찍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절대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외출하시는 것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에 사시고요, 베란다가 있으시다면요, 방충망을 꼭 한여름에도 닫아놓고 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열린 아파트의 베란다를 통해서요, 옆집으로 넘어가거나 베란다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올라가서 고개를 하는 고양이는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뛰어난 균형 감각을 가진 고양이가요, 쉽게 떨어지진 않겠지만은요, 어린 고양이나 아니면 작은 벌레나 새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사냥 본능이 발휘되어 뛰어버리는 애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로 봄철에 다발하는 버터플라이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해마다 봄만 되면은요, 고양이들이 날벌레를 보고 베란다에서 뛰어버리는 현상입니다. 항시 베란다 문은 꼭꼭 닫아 놓으시고
혹시라도 청소나 환기 때문에 열어놓으시게 된다면요, 방충망은 꼭 채워놔 주셔야만 합니다. 아셨죠? 혹시라도 고양이를 잃어버리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한 번이라도 현관문을 스스로 혹은 사고로라도 나가본 고양이는요, 현관문 밖까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신의 영역권을 순찰하려고 합니다. 즉, 틈만 나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영역의 순찰은요,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런 철저한 안전의식이 자신을 위험하게 한다는 걸 우리 귀여운 양이들은 아직 알지 못하나 봅니다.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현관문을 열었을 때 고양이가 손찰같이 나갈 수 있으므로 현관문 밖에는요, 고양이가 있습니다, 주의해 주세요, 이런 문구를 적어 주시고요. 현관문 안쪽, 나와 가족이 보는 쪽에는요, 고양이 뛰쳐나감, 주의, 이런 글씨를 크게 써붙여 놓고 모든 가족들이 경각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방명문을 설치한다면 좋겠지만은요, 현관문 안쪽에 방명문을 설치하면은요, 좀 많이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실내에서 고양이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를 고양이의 시각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